2020년 8월 14일 6시 40분입니다. 비가 그쳐서 어제 모처럼 밖에 나가서 영상 편지를 찍었는데 그 잠시 나가 있는 동안에 모기한테 한 20방울 물렸습니다. 그리고 계곡 물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제 목소리가 모기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밖에 나가는 걸 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어느 친구가 영상 편지가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냐고 물어왔더라. 근데 그게 모기에 물린 자리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긁지만 않으면 가라앉는데 그 잠시 긁지 않는 게 쉽겠습니까? 어제 영상 편지 읽고 아침에 책 이런저런 일 좀 또 한 1시간 하다가 책 좀 읽고 또 점심 잘 해서 어제 떡만두 끓여 먹었네요. 곰탕국에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장마철에 하도 비가 쏟아져서 혹시 공원묘지에서 관련자라지만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조금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저는 그러면 그전에도 힘들고 그럴 적에는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하소연 드리고 그랬습니다. 어제 갔더니 참 장마가 좋은 일을 했더군요. 제 아버님 산소도 그렇고 옆에 다른 분들 산소에도 잔디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늘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게 마사토 성질에다가 지대가 높아서 물이 너무 잘 빠져나가서 그런가 보다고 성묘 갈 적마다 동생은 큰 물통에다 물을 거기까지 길어다가 뿌려드리고 저게 좀 흙을 너무 마사토 물이 잘 빠져나가니까 좀 진흙 성분을 갖다 좀 보충해주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아버님 어머님 산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소들이 다 잔디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또 잡초도 나와서 뽑아주고 왔습니다. 하여튼 아버님 어머님 계시고 작년 둘째 형님 6월도 그쪽에 뿌려드려서 가면 세 분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됩니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책은 많이는 못 읽었지만 그래도 골고루 읽었습니다. 어제 요즘 그저께부터 아침마다 한 1시간 정도 경전 낭송을 합니다.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한 1시간 정도 목소리를 내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읽은 것은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인 사만나 파라수타 장암경엔 사문과경이라고 옮긴 것인데 거기에 재미있는 비유가 아주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망고에 대하여 물었는데 빵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하여 물었는데 망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런 표현이 아주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기에다 그려놨어요. 모 씨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내 느낌과 같다. 이 얘기에 곧바로 눈치채는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 여러분은 옛날에 이승철이라고 한 가수가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겨서 소녀 팬들이 많았는데 이 소녀 팬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나서는 반성했다고 하면서 다시 활동을 이어왔는데 그러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는 소식이 스포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사에는 이승철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던 일이었는데 알려지게 되어 부끄럽다는 말을 했다는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까지 다 짜고 했구먼.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얼마 못 가서 또 마약 복용 혐의로 잡혀 들어가도록 갔습니다. 그래 신문 기사에 나온 아무도 모르게 하려던 일이었는데 알려지게 되어 부끄럽다는 말은 실은 99.99%는 믿어서 안 되는 일이고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입니다.
하긴 간혹 0.01%의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정말 몰래 하려고 했는데 알려진 경우.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 누구를 얘기하느냐고 친구가 그랬더라고요. 이럴 적에는 그렇다고도 안 하고 아니다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참 요새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를 읽다 보니까 호수성의 원리, 호수적 교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저도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했는데 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올 때만이라도 한자를 변기해 주었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터지만 왜 그런 수고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더니 유재동 박사가 답을 찾아주었어요. 다른 그 가라타니 고진 읽긴가 하는 데서 이거는 상호할 때 호자에다 보수할 때 뭐 중국인 거죠? 앞에 닭볕을 유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증여와 담례를 내용으로 하는 호수적 교환 양식이라는 말을 찾아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리고 영어로는 레시프로컬이라고 해놨어요. 진작 한 번만 그렇게 표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긴 제가 이 말에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게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슬픈 뉴스죠. 얼마 전엔 캐나다에 5,000년 된 설산이 다 녹았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젠 보니까 미국 CBS 뉴스에서 15년 이내에 북극해가 해서 얼음이 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도 얼음이 자꾸 녹아가니까 북극해에서 사는 북극 하얀 곰들이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사진들이 가끔 뜨고 있습니다만,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예 얼음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북극 곰은 전멸하는 거죠. 몇 마리 구조해서 인공으로 만든 얼음을 갖춘 동물원에서 억지로 종을 이어가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와 같은 기상이변은 앞으로는 아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넘어서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아시아계 피가 섞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죠. 흑인 피도 섞이고 아버지가 자마이카 출신이고 어머니는 인도 출신이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30대 초반에 30살 막은 더 많은 샌프란시스코의 정치 거물과 그의 덕을 보면서 우리말로다 뭐 부적절한 관계라거나 어쨌든 연인 관계였던 게 요즘 계속 공화당 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어제 알자지라에는 이게 미국의 여성단체들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지원하고 나왔답니다. 글쎄 어떤 식으로 된 미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 장편소설 최후의 유혹 그저께 본문 다 읽고 어제 영역자의 말과 우리 영어에서 우리말로 옮긴 안정현 선생의 글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 맨 뒤쪽을 보니까 이 책을 상하 2권을 2013년 8월 11일에 다 읽었다고 표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제 8월 13일, 그러니까 만 7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읽은 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는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심폐소생술을 해다가 경북대병원 의료진이 살인 진드기병에 감염됐답니다. 아마 그 진드기한테 물려서 그래서 응급실 온 사람을 심폐소생술 하다가 그 환자 몸에 묻어온 진드기한테 물린 모양입니다. 응급실이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 몇 해 전에 이대 목동병원에 와서 응급실 의사를 어떤 사고로 바로
구속하고 그랬을 때 저건 아닌데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응급실을 다 피하는 세상의 시절에 이러면 안 되죠. 어제 일기예보에서는 오늘하고 내일 중부지방에 아주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더니 밤사이에 하늘이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기상청 컴퓨터가 하늘의 관상을 다시 바르게 해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흐리는 정도로 바뀌었고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당분간 비가 거의 안 내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 편지 123번째 살만해 예절을 알까 이랬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관자 목민편에 나옵니다. 창름실 즉 지예절 의식족 즉 지영욕. 창이나 름이나 둘 다 곳간이라는 뜻입니다. 름이 이게 채우다 이런 뜻 동사가 되면 창고가 곳간이 튼튼하면 튼실하면 꽉 차면 예절을 알고 입을 것 먹을 것이 풍족하면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욕된지 영욕을 알게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욕도 먹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알게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라 하시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곳간 속에 물건이 풍부하게 있어야 비로소 예절을 알게 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식량이 충분해야 비로소 진정한 명예와 치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절은 진짜 인간이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성정이 아니고 틀에 짜여진 예와 예의범절이죠. 옛날 같으면 갓을 꼭 써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서양 사람들 옛날에 중절모를 쓰고 예전에 장교는 비가 와도 우비는 입어도 우산은 쓰지 않고 이런 예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만한 사람만이 예절을 안다 이러는 건데 글쎄요. 그런 식의 예절이니까 갖춘 게 없으면은 못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예절을 강요했기 때문에 살기가 좀 어려우면 부모님 제사도 못 모신다 이래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진짜 예절은 그렇다고 제가 예절 바르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기일을 맞아서 초두대 켜고 향 밝히고 촛불 밝히고 향 켜서 올리고 차 한 잔만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여러 가지 꼭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짜여진 틀로 강요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예절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2015년에 이렇게 또 길게 뭐라고 달아놨어요. 관자에서 가장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다. 그 뜻을 잘못 해석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합리화하는 데 쓸 위험도 있는 구절이다. 얼핏 보면 관중의 이 말이 100% 맞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많다고 해서 연봉이 높다고 해서 예의범절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바르게 살 것이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내 생각에 요즘 부자들은 곳간이 가득 차게 되면 곳간을 더 늘려지어 그것을 채우려 광분하고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지면 오히려 염치마저 집어던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까지 빼앗으려 든다. 그래서 제가 관자의 그 말을 슬쩍 바꿔봤습니다. 지금 한 말씀입니다. 창름실 곳간이 차면 증축지 덫의 위에서 그것을 더 늘려 짓고 의식적
입을 것, 먹을 것이 풍족하면, 즉 파, 염치도 다 깨버리고 탈인지제, 여기서 이는 다른 사람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다. 저도 마크 트웨인만큼이나 이럴 땐 시니컬하죠. 이게 현실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옛말에 99 마지기 논 가진 사람이 남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뺏으려 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해군 참모총장, 공무참모총장 지내고 하는 사람들, 장관 지내고 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부족해서 뇌물까지 챙겼겠습니까? 예절과 영역을 알고 그 장군 별넷까지 달려면 그 정해진 예전은 얼마나 거기에 매여서 살아왔을 텐데, 의전 이런데. 예절과 영역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재산의 유무보다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천성과 부모님에게 말없이 받은 가정교육에 달려있다고 제가 2015년 9월 16일에 달아놨습니다. 부모님, 또 운이 좋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주로 고등학교 때까지 훌륭한 선생님에게 후운도 된 그런 것이 예절 바른 사람을 만들죠.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영상편지 123번째를 마칩니다. 일단 150번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갈지 아닐지 또 변화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150번까지 한다는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뭔가 한 가지를 150번을 계속 하는 것이니까요. 하긴 이보다 앞에 신곡 낭독을 한 것까지 합치면 벌써 300번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칩니다. 많이 덥겠습니다.